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격하게 반발을 하기도 하고 좀 집회 시위가 조금 더 격화하는 모습도 전해졌는데 상황이 좀 격해지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분들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그런 치안 유지 관리 측면에서의 조치들은 단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어떤 물리력을 시민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인파들이 좁은 도로에 몰림으로써요. 이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 도로에 누워 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치안 유지 안전 관리 측면에서 이제 경찰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을 하다고 보고요. 이와 같이 지금 집행이 서로 격화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정말 피해야 되거든요. 안전관리, 치안유지 측면에서의 이런 질서 유지 활동은 충분히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가 브리핑을 시작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릴 텐데요. 공수처에 따르면 1차 집행과 다르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또 적극적으로 집행을 막은 경호처 직원이 없었으며 경호처 직원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속보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속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자진 출석을 선택을 해서 공수처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진 출석을 한다면 결국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는 것과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공수처에서 지금 뭐 질문지, 질의서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그렇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많은 인원들에 대한 수사 조사가 경찰을 통해 그리고 이 공수처, 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증거들은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 사실상 그 증거라는 것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점적일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라면 결국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내란죄로서 기소, 그러니까 공소제기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또 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공수처에서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이 기소권은 다시 검찰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는 기소를 위해서 검찰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의 수사 과정의 진행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도 속보 계속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공수처가 현재 윤 대통령과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인데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체포영장 집행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요, 이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이 자진 출석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3차 소환 내에서 행해졌어야 된다. 이게 지금 공수처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 이 영장 발부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출석을 하라고 소명을 하고 그것도 한 번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바로 발부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3차례 불응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 입장에서는 애초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것이고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도 1차 시도는 이미 무산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집행에 지금 문전, 목앞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집행을 단행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인정하기는 좀 공수처 입장에서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공수처에서도 자진 출석에 대해서는 공수처 측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망신주기식 시사다 이런 입장을 피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이 영장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대통령 관저를 수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와중에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보다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한번 물러서서 자진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영장 집행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경호처 쪽에서 경우 관련 협의 요청이 있어서 경호처 실무자들과 경우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뭐 폭발물 검색, 관련층 인원 등의 이동에 요청도 있었고 호송차 탑승 여부는 현장에서 협의하겠다는 얘기까지 공수처가 지금 브리핑에서 전해졌는데 그러면 호송차에 탑승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곧 집행에 나설 거라고 저희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공수처에서 오늘 그 브리핑까지 하면서 강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쪽으로 좀 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목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호처와 이제 협의하는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 결국에는 폭발물의 검색 관련층에 그러니까 조사를 받게 되는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아니면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든 공수처에서 조사가 진행될 그 층을 비워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자진 출석이 될 것이냐, 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것이냐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호처에서는 이미 그 조사를 받는 것에 대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은 진전된 부분, 강하게 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진전된 부분으로 좀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